네, 한번 이제 좀 주요 지수 등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이제 숙제 주신 거, 두산 에너빌리티,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도 오늘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뿅망치 맞기 싫어서. 아니 왜 이렇게 몸을 떨어? 아니 무릎이 가려워서. 네. 이제 우리 나스닥 시장 한번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나스닥이 0.95% 하락했고요. 다우가 1.01%, S&P 500이 1.13% 하락했고, 중소형 지수 이제 러셀 2000 마이너스 1.3%, 필라델피아도 1.4%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거의 한 1%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유가도 1.2% 하락했죠. 그래서 83.94달러였는데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좀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모든 지수가 1% 하락했지만 애플은 1.5% 상승했는데 전일 뉴스도 좀 볼 수 있었죠. 이미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가격이 좀 이제 주요 나라에서 인상 소식 때문에 1.5% 상승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좀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이 약했습니다. 포드가 12.3%나 하락했는데 이제 공급망 차질 우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실적도 좀 부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우려가 함께 작용하면서 무려 12.3% 하락했는데, 요게 또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현대차나 주요 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이제 오늘 좀 등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은 그래도 공급망 차질 조금 좀 비껴가면서 그래도 좀 지난 7, 8월 달 수치 잘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요 차, 신차들 보면은 그래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요게 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상황인데 좀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안도 5.7% 하락했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실적 발표했는데 투자 의견 하향 소식으로 4.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2년물이 거의 4% 수준까지 상승했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한 3.6%까지 수준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가 또 상승하고 또 달러 인덱스가 또 110 위에서 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부담된 거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또 밀 가격이 7%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오늘 좀 시장 좀 지수는 재미없겠지만 또 사료 쪽 종목군들은 좀 이렇게 아침부터 좀 반짝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료는 또 이제 잠시 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가죠. 네, 바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Right now. 네. 뭘 기대하십니까? 네네. 요 금리 인상 어디까지, FOMC 이제 1일차 지나고 이제 오늘이 이제 2일차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요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5bp 인상 확률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75bp, 100bp는 사실상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설마 100bp? 네. 그래서 75bp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럼 관전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와 경제 전망치가 함께 공개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2020 내년과 내후년의 정책 금리가 어떨지, 얼마일지 그런 수치를 얘기할 텐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놀라냐 안 놀라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좀 자료 갖고 왔는데, 여기 17일 현지 시간 기준에 며칠 전 거죠. 이제 경제학자 4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최종 금리를 계속 올리진 않겠죠. 계속 올리진 않고, 올리다가 이제 멈출 텐데, 멈추기는 그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냐. 대다수의 분들이 한 4에서 5% 요 사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 거지만, 시카고 상업거래소 중가운데 요 자료를 보시면 내년 3월 연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여기 한 4.5에서 4.7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분석 보면은 내년 3분기에는 4.7%. 여기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실업률인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4.5까지 가면은
좀 부담될 수 있는 5% 이상도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게 좀 가장 부담되는 것 같아요. 내년 3월 최고 금리 수준이 지금 5% 이상일 거다. 그 확률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0이었거든요. 근데 요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11%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한 7, 8%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그 FOMC 이제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정책금리 뭐 점도표 전망치 얘기할 텐데, 최종 금리가 5%가 숫자 5가 그의 입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FOMC가 다가오면서 중요한 게 5%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많다는 거죠. 지금 뭐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연준이 5%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나는 안 놀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자 5가 최종 금리 수준으로 5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도 중요한데 5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의 바뀐 태도를 보면. 근데 5%대를 얘기하더라도 한두 마디라도 그래도 조금 우리 경제 괜찮다, 지금 괜찮진 않지만 한두 마디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 하루에도 5% 하락하고 지금 반등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 월요일 날에도 FOMC 전에는 미국 증시 상승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매파적인 발언 나와서 충격 먹을 수 있으니까 상승하면 안 된다. 상승은 안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5%가 나오면 안 좋겠지만 5% 나오더라도 조금 이제 한두 마디라도 좀 잘 해준다고 하면 시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 있는 게 아니고 하락해 있는 게 그래도 투자자들한테는 좀 위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나오는 신문 기사들의 그 논조를 보면은 네. 파월이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네, 그게 아침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진 이유가 되기도 하고. 네. 네. 하여튼 내일이 좀 디데이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시장에서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는 좀 이렇게 이런 안 좋은 흐름이 있다가도 그게 발표되고 나면은 싹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8월 CPI가 좀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그렇지만 않았다고 하면 진짜 이번 FOMC 또 대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전이 나오더라도 그 가능성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네, 워낙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그 개별 종목단에서도 뭐 포드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이죠. 네. 포드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제너럴 모터스, GM 지금 대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12%, 13%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이런 쪽에 어떤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업종이 대표적인 종목이 한 1% 빠진다고 하면 현대 기아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급락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공급망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은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 좀 시간 지나면서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근데 투자자 분들은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 환율 효과 기대된다고 하고 실적 좋다고 하고 그랬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기대했던 자동차 쪽에 그런 실망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 공급단의 문제 계속 자동차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단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잘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이제 신차 이제 좀 사겠습니다. 근데 이게 번호도 이제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이슈가 여전히 있구나.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역량이 아주 지금 뭐 완전히 뭐 자유롭다 그러진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은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가족분들이 다 이제 오늘 좀 어떻게 불안함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교체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건 다 우리 예상이고 네네. 실제 내일 이제 칼이 뽑혀봐야 알겠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몇 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 날 좀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일정만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수목금 일정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회의 2일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이제 25일 킨텍스까지 열려요. 그래서 이제 뭐 방산 관련주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제 슬로바키아 사절단을 포함해서 군, 국방부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무려 여기 방위산업전에 무려 3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9월 말에 뭐 말레이시아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호주도 지금 기대감이 있죠. 30개 나라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방원 쪽에서 이 방산 쪽은요, 진짜 언제 어디서 진짜 예상치 못하게 수주가 이게 수주라는 게 수주가 하나 나오고 뭐 3개월에 나오고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매출에 바로 잡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방산 쪽이 그렇다. 그래서 방위산업전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일정도 좀 있습니다. 오늘 수소 활용처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고요. 또 내일 또 이제 수소 공급 분야 전문가 간담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내일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이 있죠. 최근에 저쪽 어제 울산 어디서 태풍 그쪽 초입 길 쪽이라서 이게 풍력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뉴스도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뉴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에 이거 나이키가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한 거죠. 근데 실적 이제 투자하기 하향 소식으로 나이키 오늘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1호가 이제 3차 발사 시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23일 또는 27일 예정인데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또 한번 자세히 또 리바이벌 좀 보시려는 분들은 이제 카페에 잘 올려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수급 관심주로 2개를 뽑았습니다. 차트도 좀 볼 건데 2개를 뽑았는데 어떤 종목이냐 하나는 호텔 신라고 하나는 큐브 엔터입니다. 제가 먼저 차트 보기 전에 뭐 보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수급 관심주를 뽑을 때 뭐 수급만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좀 내용도 좀 같이 갖고 왔습니다. 수급 관심주 호텔 레저 부분의 영업이익이요. 지난 1분기에 24억이었어요. 근데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거의 10배가 상승했죠. 호텔 신라가 284억. 그리고 3분기에는 성수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최근에 14일 날 정부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인 관광객 증가가 지금 눈에 띄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국내 들어온 거예요. 5,855명. 7월 달에 한 달 만에 2배가 증가했어요. 11,700명. 또 8월 달에는 아직 숫자는 안 나왔어요. 8월 달에도 그럼 7월 대비해서 한 2배는 증가하지 않았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그럼 2만 명 이상. 그리고 7월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월 달에 작년 7월에 8만 명이었는데 이번 7월 달에는 무려 26만 명.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백화점 실적이나 그래서 호텔 신라도 지금 좀 실적에서도 좀 3분기에 좀 기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차트를 호텔 신라를 좀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호텔 신라를 보면은 어제 좀 상승했어요. 어제 좀 상승했고 투자자 일자를 보면은 수급 좋죠. 외국인이 좀 11만 주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1, 2, 3, 4, 5, 6, 7 7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괜찮다는 거. 그리고 차트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파란색 61선인데 파란색 61선이 어떻죠?
지난 5월 6일부터 꾸준히 하락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60일선이 우상향 전환했다는 거 수급 좋고 중요한 모멘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큐브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브엔터 상반기 실적 양호합니다. 그리고 큐브엔터도 이제 컴백을 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컴백을 확정했죠. 10월 17일부터 나오는데 10월 1일부터 그래 우리 컴백하기 전에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내년 초에는 남자 신인 아이돌 그룹이 또 출격한다는 거, 그리고 9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자사 소속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를 발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해서 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어디 있죠? 유명한데 더 샌드박스의 K컬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 중인데, 이미 하나금융지주나 간송미술관도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간송미술관이 체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큐브엔터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큐브엔터도 보시면 언제죠? 저기 1월 말이네요. 1월 말 어디로 가냐? 1월 말부터 1월 말부터 하락 전환한 60일선이 최근에 동그라미를 잠시만요. 이거 동그라미를 그쵸? 여기 1월 말부터 하락했었던 60일선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60일선이 우상향 전환됐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은 물론 거래량 이때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붙었고 최근에 거래량 붙고 있는데, 거래량 아래에 외국인과 기관을 보면은 이렇게 좀 바닥 이렇게 잡아줄 때 투자자 일자를 보면 정확히 더 알 수 있죠. 투자자 일자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연기금도 어제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랑 큐브엔터 흐름도 양호하고 수급 좋고 모멘텀 있어서 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언제쯤 해요? 매도는 네, 차트를 봐야 되지만 근데 뭐 무리하지 말고 뭐 한 5% 이상에서 보시면 되겠고, 큐브엔터는 10월 17일에 이제 그 여자 아이들 이제 컴백이니까 10월 17일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죠. 그러면 10월 17일 후가 아니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 시점 부근에서 좀 매도하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다 하는 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좋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보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죠. 네. 네. 애화몽님, 시골 영감 기침 소리가 들린다고. 네, 저기 시골 영감 착즙 김민수 대표가 밖에 있습니다. 시골 영감 타고 가는 기차 소리. 네네. 자, 그 외에 그러면 우리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전주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뭐 블록될 이후로 계속 뭐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잠깐 반등은 했으나 여기에 불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가 있냐? 숨겨진 매력이 뭐냐?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대표님께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폐배터리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요일 날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고요. 홈페이지에도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 했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뭐 풍력, 원자력, 뭐 소재 등등등 나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왼쪽에 요거를 보시면 왼쪽이 열 처리 전에 이제 블랙 파우더고요. 이제 재활용,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블랙 파우더에 뭐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열을 해갖고 이제 탄산 리튬, 이제 백색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건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걸 언제 성공했냐? 작년 5월 23일 날 탄산 리튬 추출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개발한 거고 특허 출원했고,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은 뭐냐면 공정이 단순하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고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적으로도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 중에 탄산리튬 회수 상용 모델, 상용 모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고, 순도는 어느 정도 99.5%의 탄산리튬을 이제 본격 생산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착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뭐를 해왔냐,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는 연간 2,500톤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해서 1,500톤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2,500. 2,500. 갑자기 제 마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뭔가 보관에 있는 거를 네네. 네. 회수하는 설비 실증 및 성능 검증을 해 온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제가 왜 2,500톤을 얘기했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500톤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을 말씀드리려고. 성일 하이텍이 2,500톤이다. 아, 성일 하이텍이 그게 주력 사업이에요? 아니, 성일 하이텍은요. 이게 리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튬만 이제 제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연간 1,500톤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걸 비교하려다 보니까 성일하이텍을 비교한 거다. 성일하이텍은 2,500톤이다. 그래서 이제 리튬만 비교해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적은 건데, 그래도 이게 뭐 적은 거 이렇게 비교하면 좀 적지만 그래도 뭐. 그게 일단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네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 가치에 영향을 크게 줄 만큼의 어떤 그 주력 사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게 정말 많아요. 뭐 풍력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건 많은데, 이제 뭐 가스터빈도 있고, 뭐 SMR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좀 발휘해야 될지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런 이제 성장 모멘텀들은 있는 거죠. 네. 어쨌건 1,500을 2,500으로 읽는 순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잠재력이 확 깎여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 네. 저기 우리 귀요미 아이볼, 라는 아주 좋은 별명을 가지셨는데, 아이볼의 가치를 지금 확 떨어뜨리셨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뭐지? 그 시력에 좋은 게 뭐예요? 그 건강식품. 무슨 간? 연어 뭐 있잖아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 하여튼 에너빌리티. 네네.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래도 주력 원전. 이쪽밖에 그쵸. 없겠구나. 사실 맞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개월 전부터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놓은 거는 두산에너빌리티랑 이제 SMR 또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또 뭔가 설계랑 관련돼서 9월 중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안 나왔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감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다우, S&P 500, 나스닥 등등이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반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만 나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1%, 2%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오늘 종가만 보더라도.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5%를 최종 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두 마디만 좀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조금 이제 FOMC가 그래 뭔가 저렇게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지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또 웃고 계셔서 무슨 말씀 하실지. 응? 아니야. 나 지금 밖에서 자꾸 기침 소리가. 영감님 기침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네. 그만. 수도. 이번 거는 좀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까지 우리 아이볼, 이상엽 이사께서, 다뤄주셨습니다. 한번 나중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여러 가지 매력, 그러니까 본격 사업에 대해서 그럼 좀 한번 더 짚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